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우리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 문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북반구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공기의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A 지역을 봤더니요, 공기들이 아래로 내려가네요. 이걸 우리가 하강기류라고 얘기하죠. 공기들이 내려가는 이유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지표면이 냉각이 되게 되면 그 공기들도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럼 밀도는 커져요. 공기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 지역은 기온이, 지표면의 기온이 온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오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등압선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B를 봤더니 상승기류가 형성됩니다. 상승기류가 형성된 것은 저기압 중심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등압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록 형태로, 북반구는 볼록이에요. 볼록 형태로 해서 얘는 F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공기들이 위로 상승하니까 이 아랫부분은 텅텅 비게 됩니다. 위로 다 올라갔죠. 반대로 고기압에서는 위에 있는 공기들이 다 아래로 내려오니까 위에가 텅텅 비게 되고 공기들이 아래로 몰려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기들이,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밀도가 커진 거고요. 기압도 커진 거고요. 그래서 고기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졌다. 밀도도 작아졌다. 이게 저기압입니다. 그러면 고기압의 이 많은 공기 입자들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A와 B 지역에서 공기의 이동과 날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A 지역은 고기압이라 했죠. 하강기류가 발달하며 맞습니다. 고기압이고 옳은 예문이고요. B 지역은 상승기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저기압이다.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에서 모여있는 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은 상승에서 비어있는 그런 기압을 우리가 얘기한다. 비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2번 A 지역은 구름이 생기지 않아 날씨가 맑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오늘은 고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그러면 A 지역에서는 구름이 생기지 않을까요? 구름 입자들이 아래로 다 내려옵니다. 그럼 지표면의 온도가 위에보다는 더 따뜻하겠죠. 그렇게 되면 물들이 증발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증발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구름이 없어지니까 비가 올 수도 없겠죠. 그리고 또 맞는 예문이고요. 3번 가보면 B 지역에서는 북반구에선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예문이고요. 되셨죠? 4번 B 지역에서는 공기가 압축되어 그랬습니다.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갔어요. 압축된 게 아니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발산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발산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틀린 예문은 4번이 될 거예요. 5번 해볼게요.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한번 남반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등압선을 그리고요. 이때 차이점이 있다면 북반구는 볼록했다면 남반구는 오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목 해서 얘도 똑같이 불어나갑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맞는 예문이네요. 자, 그럼 저기압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오목이고요. 네. 오목은 오목인데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점은 오목하냐 볼록하냐. 그리고 고기압일 때는 불어 나가고 저기압일 때는 불어 들어온다. 이건 똑같습니다. 됐죠? 이것도 맞는 예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네, 34강 저기압과 고기압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공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몰릴 수 있었던 것은 기온이 좀 낮아서 고기압과 기압과 기온은 거의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낮을 때 기압은 높다.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은 바로 저기압이다. 여러분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야기할 때 어느 기압부터 고기압이고 무슨 기압부터 저기압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고기압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갈수록요 점점 기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0 헥토파스칼이다 그러면 그 안쪽이 1004, 더 안쪽이 1008 이렇게 4 헥토파스칼씩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저기압이라 해서 꼭 1000보다 작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면 고기압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면 저기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기압 지역의 날씨요.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내려오는 하강기류라고 했죠. 하강기류 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북반구의 경우는 지상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기압 지역에서는 구름이 잘 생성되지 않죠. 공기들이 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기온이 상승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기온이 상승해요. 그렇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습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방울들이 기어가 일어나서 수증기가 되어서 다 공기 중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물방울이 사라져요. 구름이 없어져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다. 북반구 고기압 한번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고기압은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일단 북반구는 볼록입니다. 볼록. 그래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남반구 한번 그려볼까요? 남반구는 불어 나가는 건 똑같은데 얘는 볼록이라면 얘는 오목입니다. 오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어 나가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꼭 구분하세요. 이게 북반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남반구에서의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네, 저기압 가겠습니다. 저기압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공기가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생긴다고 했고요. 북반구의 경우 지상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계속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저기압 지역에서는 구름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잘 생기죠. 참 죄송합니다. 구름이 잘 생기고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죠. 네, 북반구와 남반구에 한번 저기압 다시 한번 또 그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 북반구에서는 볼록이라 했거든요. 볼록. 그런데 얘는 불어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죠. 네, 방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방구 한번, 남방구 한번 그려볼까요? 남방구는 볼록이 아니라 오목입니다. 오목. 네, 오목이고 얘도 똑같이 불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이네요. 네, 시계 방향이고 얘도 들어온다. 네, 북방구와 남방구에서 고기압과 저기압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핵심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